제33회 하계올림픽이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립니다. 32개 종목이 열리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206개국에서 온 10,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하는데요.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는 4등급의 스폰서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스폰서를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라고 칭하는데요.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2024 파리 올림픽의 올림픽 파트너입니다. 많은 기업이 올림픽 마케팅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인데요. IOC는 1985년 올림픽 파트너를 도입한 후 각 분야의 한 기업만이 공식 스폰서로 올림픽 마케팅을 펼치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폰서가 아닌 기업들은 스폰서가 된 경쟁 기업의 올림픽 마케팅을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포츠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는 크로스오버 스포츠의 이정우입니다. 오늘날 스폰서 없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의 경우 IOC는 공식 후원사를 지정하며 수익을 올리는 대신 스폰서들에게 올림픽 로고나 단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스폰서가 아닌 기업들은 MBC 마케팅을 통해 대중에게 스폰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MBC는 매복이란 뜻으로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MBC 마케팅이 태어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세기 전반 동안 올림픽은 적은 예산으로도 운영되었습니다. 게다가 IOC는 기업의 올림픽 참여가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었기에 올림픽과 상업적 이득을 연결시키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림픽의 규모는 더욱더 커졌고 1970년대 들어 올림픽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특히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올림픽은 무려 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죠. 이러자 IOC의 새 회장이 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게 됩니다. 이전의 올림픽에도 스폰서는 존재했지만 독점적인 권리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란치의 IOC는 1984년 LA 올림픽부터 스폰서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첫째,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기업은 올림픽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IOC의 수입은 급증했죠. 둘째,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들은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창의적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합니다. MBC 마케팅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MBC 마케팅의 선두주자는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1984 LA 올림픽 때 가수 랜디 뉴먼의 I Love LA를 사운드 트랙으로 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당시 소비자들은 나이키가 올림픽 공식 스폰서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제 스폰서는 컨버스였습니다. 1996년 하계올림픽은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서 열렸습니다. 나이키는 경기장 주변에 이용 가능한 모든 5개 광고 구간을 구입했고 올림픽 기간 동안 나이키의 대형 광고판은 TV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단거리 육상 최고의 스프린터는 마이클 존슨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이관왕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 존슨은 금색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었고 그의 나이키 스파이크는 TV와 사진을 통해 전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발행한 시사 매거진 타임스의 표지는 존슨의 목에 걸린 금메달과 금색 나이키 스파이크가 장식했습니다. 금색 나이키 스파이크가 올림픽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된 것이죠. 문제는 리복이 당시 올림픽 스폰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이키를 스폰서로 착각했고 스폰서가 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리복은 IOC와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IOC는 MBC 마케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합니다. 규제는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될 정도였어요. 영국의 한 정육점 주인은 소시지를 이어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올림픽 오륜기와 비슷한 모양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IOC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스폰서가 아닌 기업이 한 문장에 2012와 런던을 함께 쓰는 것조차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MBC 마케팅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나이키만큼 성공적이고 일관되게 이러한 마케팅을 수행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2012년 나이키는 다시 한번 올림픽을 겨냥해 MBC 마케팅을 합니다. 나이키는 Find Your Greatness, 당신의 위대함을 찾아라 라는 광고를 제작합니다. 이 광고는 위대함이 선택받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올림픽 개최지인 영국의 수도 런던과 올림픽이라는 단어는 광고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런던이라는 지명을 가진 세계 곳곳이 등장합니다. 나이키의 광고는 캐나다의 런던, 미국 오하이오주의 런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스트 런던, 자마이카의 리틀 런던 등에서 잠재력을 끌어내려고 묵묵히 노력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제에 걸리는 단어를 교묘하게 피하면서 2012 런던 올림픽과 나이키를 연관시킨 것이죠.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이 광고는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에서 온 7,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0%가 나이키를 공식 스폰서라고 언급했습니다. 2012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스폰서가 되기 위해 1억 파운드를 지불한 아디다스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이렇게 스폰서가 아닌 기업들이 하는 MBC 마케팅은 대중에게 통할 때가 꽤 많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대회 공식 스폰서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공식 스폰서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등이 정해진 것에 반해 MBC 마케팅은 좀 더 자유롭게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어 공식 스폰서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8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는 더욱더 정교해진 MBC 마케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이키는 이번 파리 올림픽 마케팅에 역대 최대 금액을 쓴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불황을 겪고 있는 아디다스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MBC 마케팅의 금메달은 어느 기업이 차지할까요? 전통의 강자 나이키가 다시 한번 해낼까요? 아니면 나이키를 꺾는 제3의 기업이 등장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2024 파리 올림픽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